고니. 고니? 한 번에 5억을 태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구리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오늘은 또 뭐 OEM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게 있다고요? 네.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OEM 비즈니스의 출발,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고 계세요. 메일로도 사실 메일이 좀 오고, 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도 저희 집 앞에 카페에서 화장품 비즈니스 시작하시려는 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 광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광고예요. 광고인데 이 광고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OEM 비즈니스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링크 하나 걸어 드릴 건데 한번 일단 보시고, 그거 먼저 보시고, OEM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라던가 어떤 마진율, 그 다음에 어떤 운영하는 방식, 그 다음 뭐가 중요한가, 장단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다 설명을 하셨죠? 그렇죠. 그 영상을 한번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OEM 비즈니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지금 OEM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OEM 비즈니스를 디벨롭하는 일반적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다 맞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듣보잡 자영업자들,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이 제 생각에는 5천만 원 이하로는 OEM 비즈니스 아예 트라이를 못할 것 같은데, 미니멈 1억 혹은 그 이상 2, 3억 정도의, 그 정도 1억에서 3억 정도의 창업자금으로 OEM 비즈니스를 런칭하시는 분들을 그냥 듣보잡 자영업자 레벨이라고 제가 규정을 할게요. 듣보잡 자영업 레벨의 OEM 비즈니스 런칭의 디벨롭은 로드맵이 한 2가지 정도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그 이상 창업자금, 뭐 5억이나 10억 이상의 창업자금은 그분들은 어느 정도 자금도 있고 여유도 있고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일 거예요. 아무런 경험이 없이 5억에서 10억의 창업자금으로 OEM 비즈니스를 런칭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용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죠. 고니? 한 번에 5억을 태워? 자, 어쨌든 OEM 비즈니스의 일반적인 디벨롭하는 방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해왔던 방식이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영상 뒤에 저희가 구독자 컨설팅 영상도 하나 찍을 건데, 그것도 한번 꼭 보세요. 그것도 OEM 비즈니스 관련한 내용인데 그것도 한번 꼭 보시고, 일반적인 디벨롭 방식은 뭐가 있냐면, 창업자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제품비에 한 4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6천만 원 정도가 남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마케팅을 할까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방식이 뭐든 간에. 근데 내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경험도 없고 이해도도 없고 잘 모른다. 그런 분들이 어떤 성공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에디군. 매우 적죠. 그렇죠. 매우 적죠. 저는 거의 1%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암담하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느 마케팅에 어느 정도의 버짓,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뭐 소셜로 어떻게 해서 이벤트를 뭘 하고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대로 안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기획을 해도 그대로 이벤트가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본 적도 없고 이해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듣보잡 자영업 레벨에서 기획하는 마케팅이 새로울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뻔한 수준의 마케팅들. 그래서 초기에 이 런칭에서 디벨롭 할 때는 마케팅 자체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마케팅, 뭐 네이버 키워드나 뭐 네이버 쇼핑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품을 생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5,000개를 생산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한 2,000개 정도를 공짜로 뿌릴 정도의 생각을 해야 돼요. 5,000개를 제조를 해서 2,000개를 그냥 쫙 뿌리겠다. 제품에 대한 리뷰 생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에디군 생각해보세요. 에디군이 사업을 시작했어. 근데 어떤 특정 제품 5,000개를 만들었다고 쳐봐. 근데 2,000개를 공짜로 뿌리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그렇죠. 처음에.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잘 못합니다. 기껏해야 뿌리면 한 뭐 50개? 100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50개, 100개 뿌리는 거는 안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에요. 진짜 1,000개, 2,000개 정도 내가 뿌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00개, 2,000개 뿌리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쉽지 않지만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자, 어떻게 에디군 2,000개 뿌릴 거야? 어떻게 뿌릴 거야? 이벤트?
어떤 이벤트? 자사몰에서 이벤트? 그러면 그 자사몰을 어떻게 알고 들어올까? 그 자사몰에서 이벤트 한다는 걸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개를 생산했는데 2,000개를 뿌린다는 마음을 먹기도 어렵지만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2,000개를 그럼 어떻게 뿌릴 것인가가 또 남아있겠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기부를 하시는 게 낫고 결국에는 2,000개에 해당하는 물건을 뿌린다고 생각을 하면 뿌리는 타겟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뿌릴 것인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뿌릴 것인가? 이런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초반의 마케팅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리뷰 생산을 일단 우선적으로 많이 늘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게 체험단 플랫폼인 거고 네이버 블로그 아니면 인스타그램 체험단 아니면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체험단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떤 것들이 거기서 효과가 있고 어떤 식으로 해야 더 많이 뿌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면 되고 체험단의 퀄리티도 중요해요. 리뷰를 써주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리뷰를 다 써주는데 블로그 팔로워 수가 5명이야. 그럼 그 사람이 체험단을 올려주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디군 그걸 뭘 물어봐? 없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나는 미니멈 그래도 팔로워가 500 이상인 사람만 할 거야. 아니면 그게 팔로우는 난 중요하지 않고 최소한 그 사람이 올리는 사진들에 좋아요가 100개 이상 찍혀있는 사람들한테만 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겠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도 하루 투데이가 최소한 어느 정도 돼야 될 거야. 기준들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 물건을 뿌리고 그 물건들이 뿌려지면서 동시에 광고를 같이 집행을 하다 보면 효과가 같이 나오는 거지 뿌리기만 해서도 효과가 안 나오고 광고만 해서도 효과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통적으로 같이 해야 돼요. 리뷰 생산과 이쪽 어떤 유료 광고들을 같이 집행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키워드 조회수나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면서 그런 매출이 야금야금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매출이 야금야금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어떻게 마케팅을 더 디벨롭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온라인 마케팅의 이해를 어느 정도로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마케팅 대행사를 컨택하면 됩니다. 마케팅 대행사를 컨택을 해서 사무실로 불러서 미팅을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얼마나 알아듣는가. 최소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70% 정도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아직도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반에 디벨롭하는 방식은 뻔해요. 방법이 몇 개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번 반복하지만 새로운 뭔가 획기적인 와 이거 쩌는데? 이거 어썸인데? 이런 마케팅을 만들어낼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으로 디벨롭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인 네이버 유료 광고와 그 다음에 체험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저변을 확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용한 사람 일단 검색을 하면 뭔가 많이 나와야 돼. 내 브랜드 이름이 ABC라고 하면 네이버에서 ABC를 쳤을 때 블로그든 뭐 페이스북에서도 ABC를 쳤을 때 나와야 되고 인스타에서도 해시태그로 ABC를 치면 나와야 되고 최소한 그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유료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누군가 접속을 했을 때 이거 뭐지? 처음 보는 건데? 대부분 처음 볼 겁니다. 그렇죠? 아마 제가 지금 매출이 4천 뭐 이렇게 나오는데도 제가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나 제가 운영하는 자사몰에 접속한 사람들도 처음 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매출이 4천이 나오는데도 4천이란 매출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냥 듣보잡이에요. 매출이 1억이라고 쳐도 아마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매출이 월 매출이 한 5억쯤 돼야 야 그래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정도? 누가 그래도 어디서 얘기하는 거 내가 들어본 것 같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정도 레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브랜드는 월 매출이 뭐 몇십억 단위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랑 아예 노내고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브랜드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은 낮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상세 페이지를 보고 괜찮은 것 같다. 이거 뭐지? 하면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해당 검색 엔진에서 해당 브랜드를 검색해서 다른 사람들의 리뷰들을 확인합니다. 물론 그 상품에 달려있는 리뷰도 확인하지만 그 상품에 달려있는 리뷰뿐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나 혹은 뭐 인스타나 이런 데서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검증 작업을 거치는 고객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해당 상품의 상세 페이지의 퀄리티가 기본적으로 높아야 되고 저희가 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영상 찍어드린 적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꼭 보시고 기본적으로 상세 페이지 퀄리티가 상위 20-30% 안에 들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매출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품에도 리뷰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물론 초반에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리뷰를 많이 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리뷰를 많이 달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검색 엔진 혹은 어떤 특정 소셜 플랫폼에서 해당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도 검색 결과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한두 개 나오면 안 돼요. 최소한 몇백 개 단위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쌓기 위해서 5,000개에서 2,000개 정도를 뿌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뿌린다는 건 뭐냐면 리뷰를 생산한다는 거고 리뷰를 생산한다는 말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데이터를 깔아주는 거예요. 깔아주는 거.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하나씩 다 클릭 안 해봅니다. 선별적으로 클릭을 하겠죠. 검색에 500개 나오면 그 중에 2-3개 정도 아마 클릭할 거예요. 많이 클릭하는 사람은 4-5개 클릭할 수도 있겠죠. 비율적으로. 물론 10개, 20개 클릭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극소수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마 2개에서 3개 혹은 많이 클릭하면 4개에서 5개 정도 클릭을 하고 거기서 판단을 할 겁니다. 살까 말까. 그 다음에 살까라고 판단한 사람들은 사겠죠. 그 다음에 말까라고 판단한 사람들은 안 살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데이터는 계속 꾸준히 깔아줘야 됩니다. 데이터 깔아주는 노력이 바로 뿌리는 행위죠. 뿌리는 행위는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OEM 비즈니스는 그냥 계속 뿌려야 됩니다. 계속. 런칭부터 그 사업이 망할 때까지 계속 뿌려야 돼요. 뿌리는 단위가 조절이 될 뿐이죠. 그러니까 런칭 초반엔 좀 많이 뿌리고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온다 하면 뿌리는 개수를 점점 줄여가다가 매출이 좀 정체다 그러면 좀 더 뿌리고 이런 식으로 이 체험단이나 뭐나 어떤 식으로든 이 고객들의 뿌리는 이 저변을 확대하는 작업은 한마디로 공짜로 제품을 주는 작업은 화장품도 왜 샘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뿌리는 작업은 영원히 지속돼야 돼요. 그 비즈니스가 엔딩할 때까지. 뿌리는 규모를 조절할 뿐입니다. 이 뿌리는 거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유료 광고들 뭐 네이버 키워드나 네이버 쇼핑 광고, 카카오 광고, 혹은 카카오 모먼트, 혹은 모비용 같은 어떤 매체 광고 이런 것들은 광고를 그때그때 집행하면서 리포트를 보면서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리포트에 또 너무 매몰돼서도 안 돼요. 리포트라는 게 모든 것들을 나타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리포트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리포트는 좀 큰 그림만 보면서 가면 됩니다. 이 나중에 또 리포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근데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리포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매출이 올라오면서 제품의 라인업을 늘리고 상세 페이지를 리뉴얼 한다든가 혹은 자사몰이면 자사몰을 리뉴얼 한다든가 혹은 새로운 어떤 유튜브 광고 같은 걸 트라이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점점 디벨롭하는 방식을 바꿔가면서 매출이 끌어올라오면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 거고 해도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이유는 2가지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아이템 자체가 안 좋았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저희가 구독자 컨설팅, OEM 구독자 컨설팅 영상 찍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이제 올려드릴 건데 그것도 나중에 보시면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이템 자체가 애초에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한 아이템을 골라서 비즈니스를 하면 잘 될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대만 카스테라를 오픈하겠다. 그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예전에 모 방송에서 대만 카스테라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부정적인. 그렇죠. 부정적인 어떤 시각의 방송을 했기 때문에 대만 카스테라가 전국에 있던 집들이 굉장히 많이 그 사업을 접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 이미지라는 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 페이크냐 팩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이미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대만 카스테라를 만들어서 성공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모험인 거죠. 도전인 거고. 물론 근데 누군가 그 카스테라 먹었을 때 와, 이 집은 진짜 맛있다. 개쩐다 진짜.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창업을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뭐냐면 OEM 비즈니스에 대해서 빠삭하신 분, 아이템이 좋지 않아도 나는 디벨롭하는 방식을 다 알아, 난 노하우가 다 있어, 그러면 해도 되는데 초보자들이 저한테 댓글로 문의 주시거나 메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분들이 아니겠죠. 그런 분들이면 저한테 문의를 안 주셨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만 카스테라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망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OEM 비즈니스가 망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템 자체가 안 좋았을 때, 이건 답이 없어요. 그다음 2번째는 뭐냐면 이 디벨롭하는 방식이 잘못됐을 때. 아이템은 괜찮은데 디벨롭하는 방식이 잘못됐으면 그것도 역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영상이 일반적인 디벨롭하는 방식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영상 보고 지금 장난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000개를 생산해서 2,000개를 뿌리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뿌리는 게 비즈니스가 엔딩할 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정말 야 그럼 진짜 사업을 접을 때까지 계속 뿌려야 된다고? 안 뿌려도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땐가 매출이 예를 들어서 월 매출이 5억 10억 이렇게 나오면 안 뿌려도 돼요. 그때부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연예인 광고를 쓴다든가 그런 게 훨씬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뿌리는 것보다. 그리고 알아서 그 정도 판매량이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생겨납니다. 고객들의 자발적인 리뷰들이 쌓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근데 그 정도 레벨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월 매출이 1억, 2억, 3억이 돼도 저는 뿌리기가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이템에 따라서 이게 뿌리는 게 어려운 아이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애로사항이 있겠죠. 의류라던가 의류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마크업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뭐 배수가 2배수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뿌리는 게 애로사항이 있죠. 2배수 정도밖에 안 나오는 제품들은 뿌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최소한 이걸 뿌리는 걸 지속하려면 최소한 한 4배수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10,000원에 생산해서 40,000원에 팔고 2,500원에 생산해서 뭐 10,000원에 팔고 이 정도의 비율이 나와야
꾸준히 지속적으로 뿌리는 게 가능하지 2배수 정도면 뿌리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혹은 4배수가 나오더라도 제품 원가가 굉장히 높은 제품들, 예를 들어 제품 원가 10만원이야 10만원짜리 어떻게 2,000개 뿌려? 10만원짜리 2,000개 뿌리면 2억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못 뿌리겠죠. 그러면 뿌리는 거를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잘 뿌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료를 줄 수 있고 어떤 파워, 구독자 파워가 있는 분들한테만 좀 뿌리는 방식을 택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 사이사이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이템에 따라서 이 노하우가 다르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대에 따라서 노하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자사몰이냐 혹은 뭐 오픈마켓이냐 뭐 소셜 커머스냐 혹은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판매 채널이냐 쿠팡에 따라서 또 노하우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 노하우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로드맵은 이렇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에디군 질문은 없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마음을 저도 이해하는 게, 제가 회사를 다니지만 주님하고 어떤 티셔츠 사업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격이 똑같아요. 근데 나는 뭐 내 친구가 뭐 그래픽을 할 줄 알아, 내가 좀 연예인을 알아, 그래서 난 이런 쪽을 하고 싶어. 근데 그 하고 싶다는 게 뭔지 지금 좀 설명이 정리가 안 되는데, 하고 싶다는 게 착각인 거예요. 이 업계에 들어오면 결국 똑같아. 다 줄서기가 똑같고 가진 총알이 똑같고 가진 능력이 똑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건데, 진입을 안 해보신 분들은 거기에서 적용될 수 없는 자기만의 힘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거라는 아직 착각이나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 애초에 좀 경험을 해보면은 금방 버리실 수 있는데, 빨리 버리시고 이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뿌리는 작업이 뭐 좋냐 안 좋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행 업계에서 다 그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드네요. 어려운 문제죠. 네. 예. 에디 말대로 그 선 안에 들어간 사람과 선 밖에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선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섣불리 선 안에 들어갔다가 뭐 5천만 원, 1억, 뭐 2억 이런 금액을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면, 사실 뭐 자금은 작고 크면 큰 돈인데 그 돈을 실제로 또 벌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 안을 최대한 잘 이해하고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뿌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그렇죠. 해주세요. 이 영상 자체가 그러니까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선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을 최대한 공유하고자 제가 만들어본 영상인데, 사실 얼마나 와닿을까는 또 뭐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